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양 심층수 소금과 미네랄 소금, 해양 심층수와 미네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해양 심층수라든가 미네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습니다. 해양 심층수라는 것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조금 오래됐는데요. 아직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해양 심층수라는 것은 기존의 바닷물하고 다른 바닷물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닷물은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은 이제 표층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수욕을 한다든가 바다다 보는 바다에 있는 물을 얘기를 합니다. 이 표층수라는 얘기는 겉표면에 이제 우리가 바람의 영향, 대기의 영향, 온도의 영향,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영향 이런 걸 다 받는 바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오염물질 다 이제 바다로 가게 되면 이게 다 그 표층수 부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 오염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표층수가 아닌 좀 더 깨끗한 바닷물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이 심층수라는 겁니다. 깊을심, 층이죠. 물. 깊은 바닷물. 얼마 정도 깊어야 되느냐? 법적으로 이게 200m를 내려가야 돼요. 수심 200m.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00m를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동해 바다밖에 없어요. 서해 바다는 평균 깊이가 44m, 남해는 100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 안에 200m까지 가는데 뭐 멀리까지 나가면 뭐 200m 다 내려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가서 취수해서 갖고 오려고 그러면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곳에서만 이 심층수라는 자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강원도 고성, 속초, 양양, 그리고 뭐 울릉도 뭐 이런 지역에서 이제 심층수라는 물이 취수가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는 연안에서 한 4km 정도 나가야지만 있어요. 강릉이나 뭐 그 속초 이런 데는 한 6km 정도 가야지 이런 바닷물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깊은 바닷물이죠. 이런 심층수는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하면은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죠. 남극이 있습니다.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죠. 북극하고 남극은 차가운 바다고 빙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는 빙산. 이 바닷물이 흘러가서 북극에 찬 빙산을 만나게 되면 더 차가워지겠죠. 차가워진 물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빙산을 만나서 일부 오는 물이 생겨요. 바닷물이 얼리잖아요. 그러면 얼음 덩어리는 소금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지 않는 쪽의 물은 점점 더 염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차가워지고 염도가 높아서 밀도가 높아지니까 가라앉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라앉게 되겠죠. 그럼 이 가라앉은 물들이 계속 가라앉으니까 밀리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밀린 물이 대서양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오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요. 태평양에서 다 올라온 다음에 다시 표층에 있는 물로 해갖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 바다를 이렇게 해서 4,000년의 주기를 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일로 오는데 2,000년, 가는데 2,000년. 4,000년의 주기를 가지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에서 취수한 물은 2,000년 전에 가라앉은 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동해 바다가 있죠. 아까 동해에서만 심층수가 취수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동해 바닷물은 이 물하고 이 심층수 물하고 약간만 섞이고 동해 고유수라는 이름의 심층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블라디보스톡이나 오츠크해 쪽에서 가라앉은 바닷물. 쉽게 말하면 이 물이 300에서 500년 주기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심층수라고 취수하는 물은 최소한 몇백 년 전에 가라앉은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오염물질하고 상관이 없는 아주 깨끗한 바닷물이 바로 이 심층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층수는 이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층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 정리가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깨끗하다는 거죠. 네, 깨끗.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요. 우리나라 동에서 취수하는 물은 2도 정도, 2도씨. 법적으로 2도씨 이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2도씨밖에 안 돼. 무지 차가운 물이에요. 저온. 그 다음에 이 물이 아까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물이에요.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이 돼 있다. 물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200m이다 보니까 무지무지 깊은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수백 년 동안 잠적을 있었기 때문에 숙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많은 미네랄이 가라앉기 때문에 미네랄이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깨끗하고 저온이고 안정된 물이고 숙성이 되어 있고 미네랄이 많은 물. 이게 바로 심층수의 특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물이 깨끗한 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자, 저온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차가운 물이잖아요. 이 차가운 물을 이용하면은 냉난방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여름에 이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차가운 데서 자라는 것들을 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먹는 대게, 킹크랩 이런 것들은 온도가 아주 낮아야 돼요. 5도씨 이하, 맥스로 가도 10도씨 이하에 가야 돼요. 10도씨 이상 가면 죽어버려요. 걔들이 잘 사는 온도는 2도에서 5도 이 정도 돼야지 킹크랩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보관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아주 차가운 물에 대해 이걸 이용해서 그런 걸 키운다든가 이렇게 미역 다시마도 키울 수가 있죠. 숙성이나 안정된 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용해서 이거 가지고 미네랄 워터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깨끗한 물 이용해서 우리가 식품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 심층수로 만든 간수, 농축수는 우리가 식품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깨끗함 때문에 인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해양 심층수를 가지고 우리가 소금이나 미네랄 소금이라는 거 만든다고 한번 해보자. 소금.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이런 깨끗한 심층수를 가지고 염전에다가 풀어놓고 소금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천일염이 돼요. 그럼 천일염이 갖고 있는 특성을 지닌 소금이 된단 말이죠. 갯벌에 흙도 들어갈 것이고, 그죠? 먼지도 들어갈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깨끗함을 천일염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훼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자연 방식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한주소금 같은 이 정제음 방식으로도 속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 깨끗하고 미네랄 풍부한 식중수를 가지고 정제음 방식의 기계 설비를 이용해서 속을 만들게 되면은 미네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네랄이 없는 소금이 돼요. 물론 깨끗한 소금은 되겠지만은 미네랄이 없는 소, 99.9%, 95% 이상의 염도를 가진 소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깨끗함을 살리고 이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이 미네랄 소금이라는 걸 만들려고 그러면 이 기존의 방식으로 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누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바닷물의 염도가 3.4%예요. 그죠? 이걸 줄여서 나가게 되면 이제 소금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소금이라는 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NaCl, 염화 나트륨이라는 소금이 가라앉는 거는 줄여오다 보면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한 28에서 한 40 구간 내에서 NaCl이라는 게 가라앉아요. 이걸 끄집어 내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층 소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 바닷물 속에는 우리가 80가지 정도의 미네랄이 있고 심층수는 더 많다라고 하는데 요게 구간 내에서 가라앉는 걸 NaCl이에요. 그럼 이 앞에 구간에서 가라앉는 애들이 없을까요? 이 뒤에 구간에서 가라앉는 애들이 있겠죠. 그죠? 앞에 구간에서는 뭐 칼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가라앉아요. 이 뒤에 오면 뭐가 가라앉느냐? 여기 오면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요오드라든가
칼륨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어요. 아직 못 가라앉고 있는 거. 더 줄어 나가면 얘들이 가라앉게 되겠죠. 근데 염전이나 이런 데 소금에서는 요게 구간에서 얘가 가라앉을 때 딱 끄집어올려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 소금이 이제 대부분이고 얘들은 물로서 묻어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이나 NaCl에 얘들이 Mg가 조금 마그네슘이 조금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만 묻어 있어도 이 맛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수를 뺀다라는 작업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이 얘를 빼기 위해서. 얘 뿌려서 이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져난 다음에 미네랄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럼 미네랄이 많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다 포함돼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것들 다 포함돼야지 진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뭐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박을 먹는다고 했을 때 수박이 제일 많은 건 물이에요. 그죠? 수박이 제일 많은 게 물이니까 물만 먹고 수박에는 나머지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섬유질 이런 거 다 버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바닷물에 제일 많은 게 NaC,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은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아연이나 이런 여러 수많은 80가지 미네랄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포함된 것이 진짜 소금이에요. 그게 미네랄 소금이란 말이죠. 근데 NaCl만 가지고 우리가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 다 포함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소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순간 공중 결정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커다란 방에다가 이 심충수라는 친구를 가지고 와서 미세 남계 상태로 해가지고 뿌려요. 그럼 이게 쫙 날려가겠죠? 그럼 여기다가 뜨거운 바람을 열풍을 같이 불어넣으면 이 날아가는 물방울들이 뜨거운 바람을 맞으면 증발에 마를 거 아니에요. 건조되면은 수분은 이렇게 해서 슉 날아가고 이 속에 있는 모든 미네랄들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쌓이는 거죠. 눈처럼. 그래서 눈소금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바닷물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80가지 소중한 미네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기다가 다 소금에다가 포함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다른 소금이 염도가 95%, 99%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얘는 염도가 75% 정도 되고 나머지 25% 정도가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런 것 미네랄을 구성해 진짜 미네랄 소금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먹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아까 수박에서 물만 빼먹고 우리가 수박을 먹고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당근, 쌀, 보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물이잖아요. 물만 빼고 먹으면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 깨끗함을 살리고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이 심충수의 특성을 살리려고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밖에 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이 속에 있는 깨끗하고 미네랄 풍부한 소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속을 만드냐?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자염이라는 걸 가지고 먹었어요. 조선시대까지. 자염, 끓일 자자. 그러다가 일본에 의해 갖고 천일염이라는 게 1905년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천일염으로 바뀌었죠. 한 단계 뭐 기술의 발전이 있을 수는 있었어요. 소금 생산량도 늘어났고. 하지만 천일염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정제염 기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왔는데 지금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진짜 깨끗하고 미네랄 풍부한 소금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떤 기술로 어떻게 만들어진 소금을 먹어야 될 것인가 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네랄 소금은 미네랄이 있어야지 미네랄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 제품에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드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소금을 찾아서 드실 수가 있어요. 진짜 미네랄 소금, 진짜 심충수 소금, 심충수가 100% 들어간 소금 이런 소금을 찾아서 먹을 때 우리 건강에 보다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심충수 소금, 미네랄 소금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심충수로 만든 깨끗한 미네랄 소금이 만드는 것 그걸 찾아서 먹는 일이 바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